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는 우리 변전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차단기 관련 용어까지 학습을 했었죠. 차단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특징은 어떤 것이 되며 변전소의 역할은 무엇이며 변전소 설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이번 강의에서는 차단기의 투입과 트립부터 함께 알아볼 것인데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오늘 배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단기의 투입과 트립인데요.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흘려보내겠다는 것이고요. 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끊어주겠다는 겁니다. 개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이 TC라는 트립 코일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 트립 코일이 여자되는 방식을 크게 4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4가지가 트립 코일 여자 방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직류 방식입니다. DC 전압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전원을 배터리 또는 축전지로 사용하는 방식, 직류 전원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콘덴서 트립 방식입니다. CTD 방식입니다. 자, 정류된 전압으로 콘덴서에 충전함으로써 이용하는 방식을 말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 변류기 2차 전류 방식 또는 CT 2차 트립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후에 배우겠지만 CT라고 하는 것은 변류기입니다. 전류를 변성해주는. 자, 그 2차 측 전류에 의해서 트립되는 방식을 의미하게 되고 부족 전압 트립 방식은 전압의 일정 값 이하로 떨어졌을 때 트립 코일을 동작시켜서 트립하는 방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여러분 이 특징을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구분과 특징을 좀 1대1로 매칭시켜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밑에 보시면 차단기 표준 동작 책무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표준 동작 책무는 우리가 1회 또는 2회에 1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행하는 차단기의 동작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O, T1, CO, T2, CO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O라고 하는 것은 오픈을 의미합니다. 회로를 개방하겠다. C라고 하는 건 클로스드를 의미하게 되고 회로를 닫아주겠다라는 건데 자, O는 개방이에요. 개방하고 T1이라는 시간 이후에 CO라고 해서 이상이 없으면 재투입하고 이상이 있으면 다시 회로를 개방하고 있는 그 다음에 T2가 지나서 다시 이상이 없으면 재투입, 이상이 있으면 다시 개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표준 동작 책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과 전격 투입 전류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격 차단 시간이에요. 전격 차단 시간의 정의, 특히 맨 마지막 jet줄이 있죠. 트립 코일 여자로부터 아크가 소호되는 데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하겠다고요.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2Hz, 3Hz, 5Hz, 8Hz가 있는데 여기서 주파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전압이 높은 곳에서 사용되는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와 이 정의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정의, 특히 정의랑 이 종류는 객관식으로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격 투입 전류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워볼 것은 바로 전력 퓨즈예요. 전력 퓨즈. 전력 퓨즈는 영어로 파워 퓨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약호로요. PF라고 표현합니다. 파워 퓨즈의 약자예요. 전력 퓨즈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투입이 불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는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트립이 되면 어떻게 돼요? 뚝 하고 떨어지죠. 그쵸? 그러면 다시 고장이 회복되고 나서 우리가 올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력 퓨즈는요. 우리 고장 전류가 너무 큰, 단락 전류와 같은 그런 너무 큰 고장 전류가 발생했을 때 차단기로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너무 큰 나머지. 그래서 이 전력 퓨즈라는 친구가 내가 막을게 라고 해서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냐? 바로 일회성이거든요. 열에 의해서 끊어지는 용단을 통해서 회로를 1차원적으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고치고 나서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교체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투입 불가라고 한 겁니다. 재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봉사활동을 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데 자꾸 집에 전기가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단기를 올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툭 하고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전주에 있는 퓨즈 있죠, 퓨즈.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전 측 불러가지고 그 퓨즈 교체해달라고 말한 다음에 교체해주고 나서야 그러한 현상이 사라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퓨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재투입 불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을 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평상시에 이제 부하 전류가 흐를 거잖아요. 이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 그러니까 전기가 흘려주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흘려준다는 뜻이죠. 안전하게 통전시키고 단락 전류와 같은 매우 큰 전류 차단, 단락 전류로부터 보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력 퓨즈의 기능이라고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실기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일정 값 이상의 과전류를 차단해서 기기를 보호하고 또 고전압 회로에서 단락 보호용 차단기와 같은 과전류 보호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퓨즈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퓨즈의 장단점입니다. 첫 번째, 고속도 차단이 가능하다. 이 차단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전력 퓨즈는. 그 다음에 크기가 작지만 큰 차단 용량을 갖게 되고요. 차단 시 소음이 없습니다. 소음이 없고요. 가격 또한 저렴하고 보수 간편하고 후비 보호가 완벽하다는 겁니다. 후비 보호라고 하는 것은 백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릴레이 및 변성기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열에 의해 용단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전자적인 이런 릴레이나 변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점이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재투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차단 시 과전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전류에서 쉽게 용단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퓨즈라고 하는 게 한번 끊어지면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변압기 도립전류라든지 이런 순간적인 전류에 의해서 용단이 된다면 불필요하게 다시 교체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용단될 우려가 있으며 결상의 위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결상의 위험이 존재해요. 차단 시간 조정이 불가능하고요. 차단되지 않는 전류의 범위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장단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퓨즈를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 선정 시 고려사항을 볼게요. 선정 시 고려사항, 퓨즈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과부하 전류에 동작하면 안 됩니다. 과부하 전류에 동작하지 말 것. 과부하 전류에 동작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한번 끊어지면 또 교체해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부하 전류는 사실 차단기로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차단기 말고 이제 과도 전류에 동작하지 말 것. 과도 전류에는 이제 변압기 도립 전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변압기, 도립 전류 등에 동작하지 말 것. 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타보호기기. 예를 들어 차단기 있죠. 그러니까 퓨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이렇게 차단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차단기가 보호를 했는데 실패하면 퓨즈가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비 보호라고 하는 거고요. 이 후비 보호가 완벽한 것이 퓨즈가 되고 결국에 이런 것을 하려면 뭐예요? 차단기와 같은 타 보호 기기와 협조 할 것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선정시 고려사항으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도전류의 이 변압기 도립전류뿐만이 아니라 전동기 기동전류도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 우웅 돌 때 끊어지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특성이에요. 퓨즈의 특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성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류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단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단시간 허용 특성이고요. 세 번째는 전차단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 단용전이라고 기억을 했어요. 뭔가 입에 붙더라고요. 단용전, 단용전, 단용전 또는 전용단, 전용단 이렇게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 듯 이런 암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휴지의 특성 3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단 특성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의 전류를 흘려보내야 끊어지는지를 알아보는 특성을 말하게 되고요. 단시간 허용은 휴지가 열화되지 않는 최대 시간에 관한 특성을 말하게 되고 전차단은 끊어질 때 이게 확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아크를 소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전체적인 차단에 관련된 특성을 전차단 특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휴지 특성 3가지와 고려사항 3가지는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력 휴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 다음에는 이 변전소에서 사용되는 개폐기의 종류 2가지만 좀 알아보고자 해요. 변전소에서 사용되는 개폐기의 종류 2가지. 자, 같이 볼게요.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저번 강의에서 차단기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죠. 아까 전에도 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째. 개폐기입니다. 개폐기. 개폐기는 이제 스위치라고도 부르면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단로기를 할 겁니다. 단로기. 단로기는 영어로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서요. DS라고 표현합니다. DS.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제 이름을 떠올리십시오. 동성, DS. 아, 네. 죄송합니다. 단로기 디스커넥팅 스위치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차단기가 형이라고 한다면 이 단로기는 동생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제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단로기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하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마음대로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하전류 개폐가 어렵고 자, 그 다음에 고장전류도 차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능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단기는 뭐 어떻죠? 개폐도 됐고 고장전류도 차단했잖아요. 그런데 단로기는 둘 다 못해요. 그러면 이 단로기는 언제 쓰냐라고 했을 때는 선로에 보수 점검 시 보수 점검할 때는 이제 무전압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개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선로에 아주 작은 여자 전류 또는 충전 전류 많이 흐르고 있을 때만 개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로기는 결국에 뭐예요? 확실한 개방을 위해서 나중에 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차단기가 형이라 그러면 단로기가 왜 동생이냐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바로 이 단로기는요. 차단기가 열려 있을 때만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3번째 특징 보시면 차단기가 열려 있을 때만 개방할 수 있다죠. 왜냐면은 부하전류 개폐할 수 없고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류가 없는 상태에서만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개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단로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기의 점검 보수 교체 시 전원으로부터 완전히 개방되는 데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2번째 보시면은 이제 인터록이라고 있는데요. 인터록. 이게 이제 단로기와 차단기의 관계를 나타낸 거죠. 단로기와 차단기의 관계를 나타낸 거죠. 맨 처음에 급전할 때. 급전시가 뭐죠? 전원을 넣을 때를 말합니다. 그럼 초기 상태가 어떤가요? 전원을 안 넣은 상태가 초기 상태겠죠. 왜냐면 안 넣은 상태에서 전원을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 단로기를 어떻게 조작해야 되냐면 기존의 초기 상태가 전압이 안 걸려 있는 상태니까 단로기를 먼저 어떻게 해요? 단로기를 먼저 투입시켜 줘야 돼요. 단로기 온. 이해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차단기가 이미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전원이 안 공급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로기를 먼저 닫아주고 그 다음에야 차단기를 닫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전원을 끊어줄 때 볼게요. 그러면 기존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죠. 근데 단록이 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하전류 개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차단기를 열어줘야 돼요. off.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단록이를 off. 열어주어야 된다는 거죠. 공통적인 내용은 뭐예요? 결국에 차단기와 단록이는 형과 동생의 관계이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스 절연 개폐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GIS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가스 인슐레이트 스위치 기어라고 하게 되는데, 자, 가스 절연 개폐기는 이제 변전소에서 필요한 모선이라든지 필요액이 아니면은 변류기, 단록이, 차단기 이것들을 다 접지한 외암 내에 수록해서 금속 외암에 내장한 보호 개폐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핵심적인 설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스 절연 개폐 장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밀폐 구조예요. 밀폐 구조이므로 배기 소음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꽉 닫아져 있기 때문에 밀폐 구조이므로 소음이 없습니다. 밀폐 구조여서 소음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화재 위험성이 있을까요? 감전사고 위험이 있을까요? 감전사고? 없습니다. 왜냐면은 접지된 외암은 금속 외암에 이제 넣었다고 했으니까 감전사고 위험도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전부가 어때요? 안에 밀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폐 구조이기 때문에 충전부가 대기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노출되지 않아서 뭐예요? 절연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신뢰성이 확보. 그리고 안정성도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안정성. 좋아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수 점검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스 절연 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조금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충전부가 대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이 확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스 절연 개폐기까지 우리 했어요. 그러면은 변전소에서 사용되는 이렇게 개폐기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까지 토대로 해서 차단기와 개폐 장치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풀어보시고 오세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좀 지워보고요. 제가 이렇게 지우는 동안 풀이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영상을 잠깐 멈추셨다가 풀어보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자, 차단기와 개폐장치 개념 확인입니다. 보시면은 1번 저압용 차단기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저압용 차단기 종류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것이 있었나요? 첫 번째 기중 차단기, 두 번째 배선 차단기, 세 번째 누전 차단기가 있었습니다. 쓰셨나요? 괜찮으시죠? 자,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가스 차단기는 화재 위험성이 거의 없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밀폐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전력 퓨즈는 재투입이 가능하다. 전력 퓨즈의 대표적인 특징은 재투입이 불가능하다였죠. 자, 그다음에 단록이는 부하전류가 흐를 때 개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단록이는 반드시 차단기를 닫은 후에 조작해야 된다. 닫은 후면? 아니죠. 닫으면 부하전류가 흘러버리잖아요. 근데 단록이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차단기를 연 후에 조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히셨나요? 좀 많이 맞히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자,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우리는 계기용 변성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기용 변성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계기용 변성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전력량계, 그러니까 다른 계기 있죠, 계기. 측정 계기들이 있는데 그 측정 계기에 높은 전압과 전류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압을 변성시켜주고 전류를 변성시켜주는 것을 통틀어서 계기용 변성기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계기용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계기용 변압기 같은 경우는요, 약호로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PT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VT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계기용 변압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2차 측 전압인데요. 이 계기용 변압기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시켜주는 친구인데, 자, 2차 측 전압을 몇 볼트? 110볼트로 바꿔주게 됩니다. 어디를 거쳐서요? 계기용 변압기를 거쳐서요. 그리고 이 계기용 변압기 2차 측을 점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어요. 언제의 주의사항? 2차 측 점검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반드시 2차 측을 여기다 적을까요? 2차 측을 개방입니다. 개방. 2차 측을 반드시 개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기용 변압기를 2차 측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주의사항 2차 측을 반드시 개방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변류기는요. 변류기는 이제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CT라고 부르게 됩니다. CT. CT 보시면 변류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2차 측 전류. 우리 계기용 변압기는 110V였잖아요. 이 변류기는 2차 측 전류가 5A가 됩니다. 5A.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차 측 전압 뭐라고요? 110V 2차 측 전류 5A라고요. 자, 근데 어떨 때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측 점검 시. 아까 전에 계기용 변압기 같은 경우는 2차 측을 개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변류기는 어떠냐면은 2차 측을 단락해야 돼요. 뭐라고요? 단락해야 된다고요. 왜 단락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옆에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보면은 자, 이런 변압기가 있고요. 이게 지금 철심입니다. 철심. 자, 여기에 권선이 감겨 있을 거예요. 2차 측에 이렇게 1차 측, 2차 측에 권선이 감겨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쪽을 1차 측이라 부르고 이쪽을 2차 측이라 부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이제 전류 있죠. 전류가 여자 전류도 있을 거고요. I0라고 하죠. 그것을. 그 다음에 I1이라는 1차 전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뭐예요? 이쪽으로는 I2. 2차 전류가 있을 거예요. 이 1차 전류와 여자 전류에 의해서 이 변압기에는 1차 측에 어떠한 자속이 생길 건데 그것을 우리가 파이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측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속을 파이2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잘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상태예요. 부하가 있는 상태면은 여기 여자 전류에 의해서 여자 전류에는 뭐죠? 철손. 그러니까 자화 전류가 있잖아요. 자화 전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화 전류에 의해서 이 철심이 포화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차 전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2차 전류가 있어요. 원래는 이 1차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속 파이1과 2차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속 파이2가 크기는 같고 위상이 반대여서 둘이 상쇄됩니다. 그러면 이 철심에 뭐만 흘러요? I0, 여자 전류만 흘러요. 그래서 이 철심에는 자기 포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2차 측을 단락이 아니라 개방시켜 보겠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개방시키면 이 I2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2차 측에 전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자속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 전류, 그러니까 1차 전류 쪽의 부하 전류가 모두 다 자기 포화하는 여자 전류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심에 자기 포화가 발생합니다. 자기 포화가 발생하면서 여기에 아주 높은 전압을 유기시키게 돼요. 그러면은 2차 측의 절연이 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류기를 2차 측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2차 측을 단락시켜 줘야 됩니다. 단락. 절대로 개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필기 기출문제 보시면은 변류기 점검 시 2차 측을 단락해야 되는 이유는 또는 2차 측을 개방시키면 안 되는 이유는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요? 2차 측 절연의 소손 때문에 소손의 우려가 있어서 반드시 2차 측을 단락해 줘야 된다. 이것이 별 5개를 부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좋아요. 자, 그다음에 그 변류기의 접속을 조금 볼 건데요. 변류기의 접속에는 첫 번째 가동 접속이 있습니다. 가동 접속은 어떠한 형태로 이제 접속이 되어 있는 거냐면, 자, 이렇게 A상 전류, B상 전류, C상 전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요? IA, 여기는 IP, 여기는 C가 흘렀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제 그림 그릴 건데요. 변류기의 이제 접속에 대해서 그릴 건데, 여기 나오는 이제 벡터 있죠. 교재 그림 보시면 벡터도 있는데, 자, 이것에 관한 좀 자세한 설명은 심화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가동 접속, 차동 접속에서 1차 전류, I2, 2차 전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벡터도에 대한 설명은 심화 강의에서 다뤄보는 걸로 하죠. 자, 가동 접속 IA, IB, IC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변류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는 A상, 자, 그 다음에 하나는 C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A1 전류기 하나 있고, 이쪽에 A2 전류기 하나 있으며, 그 다음에 이쪽에 A3가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것이 뭐라고요? 변류기의 가동 접속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접지까지 되어 있고요. A1, A2, A3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IA가 이렇게 흐르고 B가 이렇게 흐르고 C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이 변류기에 흐르는 전류를 이쪽을 소문자 IA라고 해볼게요. IA. 그러면 어떻게 가죠? 이렇게 쭉 가서 여기로 결국에 IA가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쪽에 A3 쪽에 흘러가는 전류를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IA 더하기 IC는 IB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IB가 아니라 마이너스 IB가 되는 거예요. 자, IC는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가 소문자 IC가 되는 거죠.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결국 이거라는 겁니다. 결국에 가동 접속에서요, 1차 전류 I1이라고 하는 것은 I2 곱하기 CTB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I2는 뭐예요? CTB를 넘기면 I1 곱하기 CTB분의 1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 두 개가. 가동 접속. 이렇게 결선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가동 접속으로 보시고 1차 전류 I1은 I2 곱하기 CTB, 2차 전류 I2는 I1 곱하기 CTB분의 1,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위쪽의 식만 기억하시면 밑에 있는 I2는 유도해 내실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냥 CTB를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동 접속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차동 접속도 보겠습니다. 차동 접속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IA라고 할게요. 이제 밑에다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IB, 여기를 IC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때 변류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냐면은 마찬가지로 A상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변류기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전류기 하나를 거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춰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보이세요? 여기 점 찍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제 차동 접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위쪽으로 올라가는 요 전류를 소문자 IA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거 쭉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A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가 소문자 I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거 뭐죠? IC잖아요. 그쵸? 여기는 소문자 IC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류, 여기 전류계 있죠? 이 전류계에서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전류계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뭐죠? 키르요프 법칙에 의해서 이거 더하기 이것이 요거니까. 그쵸? 그러면은 IA 빼기 IC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IA 빼기 IC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변류기의 차동 접속이라고요. 그럴 때 변류기 차동 접속에서 1차 전류 I1이라고 하는 것은 I2 곱하기 CTB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차동 개념이기 때문에 벡터 계산에 의해서 루트 3이라는 값이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전류, 변류기 차동 접속에서 2차 전류라고 하는 것은 I2는 I1 곱하기 CTB분의 1 곱하기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기시험에서도 이런 변류기의 접속도를 보여주고 2차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차동 접속일 경우에는 이렇게, 가동 접속일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공식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동 접속인지 차동 접속인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Y결선 잔류 회로를 볼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잔류 회로. Y결선 잔류 회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접지식 선로에서 어떤 것을 검출? 바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접지식 선로에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IA, IB, IC라고 했을 때 변류기가 하나, 둘, 셋 있다고 했을 때요. 자, 여기에 하나의 전류계, 이쪽에 하나의 전류계,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내려서 그릴게요. 자, 이쪽에 하나의 전류계가 있고 이쪽에 다 세 개를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Y결선을 해주게 되며, 자, 여기에는 이제 마지막 전류계 A4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죠. 자, 이렇게 묶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접지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A1, A2, A3, A4가 될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IA, IB, IC란 말이에요. IA, IB, IC가 한 곳에 모여서 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결국에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뭐예요? IA 더하기 IB 더하기 I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C. 그 상태에서 만약에 평형시, 삼상이 평형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전류의 합 어떻게 될까요? 바로 0이 됩니다. 삼상 평형일 때. 그런데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는 불평형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상 전류의 3배인 3I0가 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은 대칭분 정리에서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3I0라는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평형일 땐 뭐다? 0, 불평형일 땐 3I0. 그래서 Y결선 잔류 회로라고 하는 것은 접지식 선로에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것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보겠습니다. MOF라고 되어 있죠. MOF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의 약호입니다. 자,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해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줘서 전력량에 공급해주게 되는 그 장치를 뭐라고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MOF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실물이 나와 있죠.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은 이 정의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해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대전류를 저전류로 변성해주는 장치.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영상 변류기를 할 건데요. 칠판에 조금 지워볼게요, 여러분.
자, 많이 적혀 있으니까 쭉쭉 지워보겠습니다. 어때? 좀 괜찮으세요, 근데? 우리 지금 변전소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장치들을 한 번에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잘 머릿속에 담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꾸준하게 보시면 분명 도움 되신다고요. 괜찮으시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영상 변류기가 있는데요. 자, 조금 잘렸네요. 이 부분 조금 지워보죠. 자, 이렇게. 네 번째 영상 변류기 DCT라고 부르게 됩니다. DCT, ZCT라고도 하죠. 자, 이거는 Y결선 잔류 회로보다요. 고감도의 지락 보호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 변류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비접지식 선로에서 비접지식 선로에서 어떤 것을 검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겁니다. 검출. 우리 아까 Y결선 잔류 회로는 접지식 선로에서였죠. 영상 변류기는 비접지식 선로에서 영상 전류를 검출하고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철심이 위치하고 있고 3개의 상을 일괄적으로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으로 이렇게 3I0라는 것을 검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영상 전류의 3배가 되는 값이죠. 자, 영상 전류 3배는 어디서 나오죠? 지락사고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락전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락 계전기와 조합하여 차단하고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 DCT의 기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상 변류기의 기호가 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볼게요. 자, 이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에서 지락이 되었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의 구체적인 전압값은 우리가 심화 강의에서 다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를 왜 쓸까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는 1차 측이 Y결선, 2차 측이 Y결선, 3차 측이 오픈 델타 결선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그립니다. 한쪽이 열려있는. 오픈 델타 결선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오픈 델타 결선입니다. 1차 측, 3차 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전압 변화는 심화강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 뭐냐면, 비접지식 선로에서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상 운전 시에는 영상 전압이 당연히 0V가 되겠죠. 하지만 불평형, 그러니까 지락이 발생하게 된다면 만약에 A상이 지락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A상의 전압은 0이 됩니다. 왜냐면은 대지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0이 되는데 나머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 있죠. 건전상의 전위가 루트 3배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GPT는 약자죠. 자, 그다음 비접지식 선로에서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데 사용이 되며 정상시에는 다 영상 전압이 검출되지 않으나 보장시에 A상이 지락한 경우 A상은 0, 나머지 BC상은 루트 3배 상승하게 됩니다. 대지 전위가. 자, 그 점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볼 것이 이제 비율 차동 계전기인데요. 사실 비율 차동 계전기는 7장 이상 전압 및 보호 계전 방식에서도 다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변전소에서 한 번 더 다루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이제 비율 차동 계전기의 구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차동 계전기와는 다르게 이 변압기가 델타 Y처럼 1, 2차 권선 간에 위상차가 존재할 경우에는 차동 계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 차동 계전기를 비율로 인해서 동작하는 그 계전기를 이용을 해야 되고, 보시는 것처럼 동작 코일이 있으며 이 두 개의 억제 코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동작을 조금 더 방지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억제 코일과 이 동작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비를 비교를 해서 이것이 고장일까? 이것을 동작시켜도 될까? 차단을 할까라고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변류기 하나 있고 여기 변류기 하나 있잖아요. 근데 변압기 결선은 어떻습니까? 델타 Y죠. 그럼 변류기 결선은요, 반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반대. 그럼 여기 뭐예요? Y. 여기는 얼마예요? 델타가 되는 거예요. 쉽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변압기 결선이 델타 Y면 변류기는 Y 델타가 되는 것이고요. 델타 델타면 YY, YY면 델타 델타, Y 델타면 델타 Y.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 뒤편 보시면요. 비율차동기의 결선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델타 Y, Y 델타, 델타 델타, Y Y, Y Y, 델타 델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회로가 구성이 되는지 조금 추가적으로 이게 막 외워라. 이 그림을 외워라. 이거 작성해라. 이게 아닙니다. 저희는 필기 시험을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결선이 되는구나. 저래서 델타 Y, Y 델타였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이상의 공부는 괜찮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개념 확인만 남았죠? 한번 풀어보고 오시죠. 좋습니다. 벌써 다 푸신 분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수업 듣고 푸셔야 되는데요. 제 수업 안 듣고 바로 개념 확인 푸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좀 더 분발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개념 확인 볼게요. 계기용 변성기 개념 확인입니다. 1번 계기용 변압기 점검 시 반드시 2차 측을 어때야 될까요? 개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변류기 점검 시 반드시 2차 측을 어떻게 된다고요? 단락해야 된다고요. 개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차 측 절연, 2차 측 권선의 절연이 소손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비접지시 선로에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계전기는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비접지식 선로에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거 어떤 거죠? 영상 변류기. 좋습니다. 영상 변류기 또는 그냥 ZCT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접지식 선로는 뭐죠? Y결선 잔류회로 이용법. 자,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사고 시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사고 시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가 있죠. GPT. 마지막,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서 전력량계에 공급하는 변성기의 명칭과 약호를 적으시오. 명칭 뭐죠? 전력, 수급용, 계기용. 좋아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변성기입니다. 약호는 뭐라고요? M, O, F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계기용 변성기 개념 확인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수업이 어떠셨나요?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 번에 넣으실 생각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